지금 세계 여자 배드민턴은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더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안세영이 인도 투어 우승으로 월드 투어 6연속 우승, 30연승, 그리고 21세기 최다 연속 우승 타이 기록을 동시에 세웠습니다. 단순한 우승이 아니라 기록의 구조 자체를 다시 쓰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왜 세계 최정상 선수들이 모두 안세영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왕즈이는 결승에서만 10연패를 당하고 통산 18번이나 같은 벽에 막히고 있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은 이제 이 영역을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까? 지금부터 안세영이 어떻게 한 시대의 기준이 되었는지, 어떻게 30연승이라는 비현실적인 흐름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이 기록이 단순한 연승이 아닌 지배의 역사인지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목격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안세영은 이미 세계 최정상급 선수로 분류되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 배드민턴 단식의 세계는 언제나 잔혹할 정도로 빠르게 판도가 바뀌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의 부상, 한 번의 컨디션, 난조, 한 번의 분석 실패만으로도 순위와 평가는 순식간에 뒤집히는 세계였습니다. 이 무대에서는 지금 잘한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고 계속 이기고 있느냐만이 기준이 됩니다. 안세영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많은 우승을 했고 이미 많은 찬사를 받았지만 기록은 항상 다음 경기에서 무너질 수 있는 불안정한 성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연승이 이어질수록 박수는 커졌지만 동시에 기다림도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응원하면서도 동시에 묻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세계의 구조였습니다. 오래 지배한 선수일수록 더 빨리 무너질 날을 계산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안세영은 이미 강자였지만 아직 시대를 정의하는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증명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고 여전히 다음 경기에서 평가받는 존재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흐름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공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기 속에서 안세영은 이미 역사와 싸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인도 투어는 단순한 한 개의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대회는 월드 투어 6연속 우승, 30연승, 그리고 21세기 최다 연속 우승 타이라는 거대한 기록의 문 앞에 서 있는 무대였습니다. 이 순간부터 안세영의 경기는 더 이상 개인의 성적이 아니라 시대의 기준을 정하는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이 경기를 이기면 그는 기록의 사람이 되고 이 경기에서 지면 그는 다시 아주 강한 선수 중 한 명으로 돌아가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세계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연승 숫자를 세기 시작했고 팬들은 이번이 아닐까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대 선수들 역시 단순한 승부가 아니라 역사를 끊을 기회로 이 경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안세영은 상대와 싸우는 선수가 아니라 기록과 싸우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출전하는 순간 그는 이미 이 도전에 응답한 상태였습니다. 연승이 길어질수록 승리는 더 무거워집니다. 이길 때마다 부담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쌓입니다. 오늘만 이기면 된다는 생각이 오늘 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체력은 계속 소모되고 모든 상대는 안세영만을 분석합니다. 모든 전략은 오직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준비됩니다. 이 지점에서 선수는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지금의 방식으로 계속 갈 수 있는가? 지금의 몸 상태로 이 압박을 견딜 수 있는가? 지금의 자신이 과연 기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아무리 강한 선수라도 연승의 끝에는 반드시 이 구간이 존재합니다. 안세영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싸움이 더 이상 기술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 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코칭 스태프와 팀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상대가 아니라 자기 관리라고 말합니다. 기록을 의식하는 순간 경기는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목표는 숫자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순간 안세영의 싸움의 성격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더 이상 이겨야 하는 선수가 아니라 자신의 리듬을 지켜야 하는 선수가 됩니다. 기록을 쫓는 순간 기록은 도망가고 자신의 경기만 지킬 때 기록은 따라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는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토너먼트가 시작됩니다.
안세영은 초반부터 자신의 템포를 잃지 않는 경기를 이어갑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그러나 상대가 가장 불편해하는 리듬으로 경기를 끌고 갑니다. 이때부터 이번 대회는 단순한 우승 도전이 아니라 기록 검증의 무대로 완전히 성격이 바뀝니다. 매 경기마다 숫자는 늘어나고 매 경기마다 압박은 커집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이미 경계선을 넘어섰습니다. 이 대회는 성공하거나 아니면 모든 부담을 안고 돌아가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각국의 선수들은 모든 방식으로 안세영을 시험합니다. 긴 랠리, 빠른 템포, 극단적인 수비, 무리한 공격까지 모든 선택지가 동원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안세영은 단순히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승에서 다시 만나는 이름, 왕지이. 이미 17번 이겼지만 이 무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 경기는 개인 간의 승부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증명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토너먼트가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상대 선수들은 단순히 한 경기를 이기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2연승을 끊기 위해 나옵니다. 경기장은 조용하지만 공기에는 분명한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 안세영의 모든 움직임은 분석의 대상이 되고 모든 선택은 의미를 부여받기 시작합니다. 승리는 더 이상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 명제가 됩니다. 이 구간에서 안세영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상대 선수인가, 기록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점점 분명해집니다. 이제 이 싸움은 상대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기준과의 싸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승이 쌓일수록 기준선은 계속 올라갑니다. 어제의 완벽한 경기는 오늘의 평범한 경기로 취급됩니다. 이 지점에서 선수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기준에 눌려 무너지거나 기준을 다시 정의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안세영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는 더 이상 승부의 결과에만 집착하지 않고 경기의 구조를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점수를 따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소유하는 경기로 들어갑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경기의 밀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순간부터 안세영은 단순히 이기고 있는 선수가 아니라 경기의 기준선을 끌어올리고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되돌아갈 수 없는 심연의 입구입니다. 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압박은 노골적으로 커집니다. 모든 인터뷰, 모든 기사, 모든 중계는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언제까지 이길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응원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상대 선수들은 더 이상 정면 승부를 하지 않습니다. 체력을 소모시키고 리듬을 끊고 경기 자체를 불편하게 만드는 쪽으로 전략을 바꿉니다. 이 구간에서 경기는 기술의 싸움이 아니라 인내의 싸움으로 바뀝니다. 작은 흔들림 하나가 연승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순간들입니다. 안세영은 분명히 이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느리게, 더 안전하게 경기를 운영합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안세영이 예전만큼 압도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더 이상 힘으로 상대를 누르는 선수가 아니라 구조로 상대를 가두는 선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박은 계속 쌓입니다. 결승이 다가올수록 이 연승은 더 이상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모두가 지켜보는 공공의 사건이 됩니다. 이 무게는 누구에게나 버겁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부담이 동시에 최고조로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결승전, 상대는 왕지입니다. 이미 여러 번 이긴 상대이지만 이 경기는 이전의 어떤 경기와도 다릅니다. 이 승부는 단순한 우승이 아니라 30연승과 6연속 우승, 그리고 시대 기록의 문을 여는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초반부터 왕지이는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속도, 공격, 압박,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경기의 흐름은 팽팽하게 이어집니다. 이 순간 안세영은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이 구간을 수없이 상상해왔습니다. 점수가 아니라 구조를 보고 경기를 운영합니다. 한 점 한 점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선택지를 하나씩 지워갑니다. 그리고 결국 흐름은 서서히 안세영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경기가 끝났을 때 기록은 분명해집니다. 왕지이를 상대로 18번째 승리, 최근 결승전 10연승입니다. 이 순간 이 경기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한 시대의 우위를 확정하는 선언이 됩니다. 상대를 이겼다는 의미보다 구조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지는 순간입니다. 우승이 확정된 뒤에도 안세영의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질문이 남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30연승 6연속 우승, 21세기 최다 연속 우승 타이라는 기록은 이미 비현실적인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또 다른 숫자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비인간 영역이라 불리는 7연속 금메달입니다. 이 순간부터 안세영은 더 이상 누구와 경쟁하는 선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만 경쟁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는 이미 정상에 서 있지만 정상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계속 증명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 구간은 가장 고요하지만 가장 무거운 시간입니다. 모두가 축하하는 순간에도 선수는 다음 부담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배자의 숙명입니다. 인도 투어 우승으로 안세영은 동시에 여러 개의 기록을 완성합니다. 월드 투어 6개 대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30연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최다 연속 우승 타이라는 역사적 기준선에 도달했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 숫자들은 한 선수가 아니라 한 시대를 설명하는 지표가 됩니다. 이 순간부터 안세영은 경쟁자가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다른 선수들은 이제 그를 이기기 위해 경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경기를 준비해야 하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배자의 탄생입니다. 그는 더 이상 도전자들이 쫓아가는 선수가 아니라 모두가 기준으로 삼는 존재가 됩니다. 이제 질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가 안세영을 이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안세영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기록은 개인의 성취를 넘어 한국 배드민턴 전체의 기준을 끌어올립니다. 다음 세대는 이제 이 숫자들을 출발선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팬들은 훗날 이 시기를 이렇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선수가 시대의 기준이 되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결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만들어지는 과정 한가운데를 보고 있습니다.